답답하고 좀 숨쉬기 힘들고 마스크 벗으면 콜록콜록거리고 그런 상태가 나오죠. 기분이 아무래도 매일 출근길에 이렇게 약간 회색빛의 공기를 보면 좀 우울한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날씨가 풀리고 봄 기운과 함께 따라온 이른 봄 미세먼지. 전보다 더 인정사정 없는 것 같습니다. 청정 지역 제주마저 이 전국이 잿빛이 되면서 일상생활 전반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수요일의 오아시스,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일명 더스티코노미, 경제 효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마스크 쓰고 오셨던데 최근에 계속 가방에 걸고 다니시던데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항시 대기 중이니까 마스크도 계속 철야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이게 미세먼지 시대에는 마스크가 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등굣길에 어린이들 보내는 학부형들 보면 서로 마스크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누적량이 얼마나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에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이 노래가 입에서 계속 맴도는 것이 날아와도 너무 날아온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자, 어제 정말 하루 종일 뿌옇고 답답하고 이 푸른 하늘이 아예 사라진 느낌이었는데 청정 지역 제주마저 이 잿빛으로 덮여버렸죠. 그러니까요. 어제의 감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너마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이돌 가수가 디너쇼하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저께까지는 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두대간을 타고 넘어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어제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이 됐어요. 사실은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그 발령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밤새 비가 내리면서 아침에 해제가 됐습니다. 수도권은 뭐 지난 1일부터 6일째 내리 비상저감 조치 대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는 상황을 좀 보니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돼 있고요. 11시, 12시 넘어가면서도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빨간색 아니면 황토색 그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이 공기질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결과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악화가 되는 건가요? 일단 심각하다 그 팩트를 먼저 전해드리면 그 그린피스라고 세계적인 환경단체 있잖아요. 이쪽이 내놓은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나라 순위를 매겼는데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상위권에 들었어요. 그 나라들을 좀 살펴보면 1위가 방글라데시, 2위가 파키스탄, 3위가 인도, 우리가 27위를 기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개발국들이 상위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많이 보내주고 있는 중국도 12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냐. 일단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것도 많은데 중국이 자꾸 보태주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5년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높았으나 풍속은 가장 느리고 비는 가장 안 오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는데 이걸 해결해 줄 어떤 기상의 변화도 없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지금 베이징이나 선양의 공기질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매우 나쁨이었던 곳이 많은데 이런 경우 이 대기질이 어느 정도인 건지 정체된 터널 속 공기와 비교해봤습니다. 평소 배기가스가 자욱한 터널 안의 미세먼지 수치는 얼마나 될까? 얼마 전 서울시가 시내 주요 터널의 미세먼지를 조사했는데 남산 2호 터널이 가장 탁했습니다. 남산 2호 터널은 세제곱미터당 151 마이크로그램, 금화터널과 남산 3호 터널도 8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78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충북 239, 경기도 225 마이크로그램으로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평소 터널안보다 바깥 공기가 훨씬 더 나쁩니다. 서울 시내와 한반도 전체가 배기가스로 가득한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휴대용 측정기로 도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재보니 버스 중앙차로는 200 마이크로그램이 넘었습니다. 실내인 지하철 역사 안도 19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 이 배기가스가 가득 찬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외출을 정말 자제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업체별로도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죠. 네,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더스트 이코노미, 줄여서 더스트 이코노미는 제가 만들어 본 용어인데 네. 먼지가 만들어내는 경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지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더스트에 대한 포비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걸 필연적으로 막기 위한 그 방어책들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영화 바르게 살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의 그 명대사,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마. 이게 국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단적으로 보면 야외에서 손님 맞아야 하는 쪽은 뭐 개점 휴업 상태예요. 재래시장에 손님 없고요. 그리고 야외 놀이공원 이런 곳들은 절반 이상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뭐 외식업계 이런 곳들도 당연히 손님이 줄어들고 있고요. 소위 청정 지역에 대한 여행 수요는 이 와중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잠시라도 먼지로부터 비켜나고 있고 싶은 그런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그 더스트 이코노미라고 해서 다 울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반대쪽에서는 봄에는 보통 사람들이 나가서 밥을 많이 사 먹거든요. 그래서 배달업체들이 장사가 좀 안 되는 시즌인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배달앱이 집계를 해보니까 지난 3.1절 연휴 주문량이 334만 건,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24만 건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나가서 사 먹던 이 따뜻한 계절에 사람들이 집에서 시켜 먹는다는 거고 이건 우리 방송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봄에 사람들이 놀러 나가면 시청률이 떨어지잖아요. 또 올해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요 며칠 또 검색어 상위에 공기청정기, 마스크 계속 등장을 하던데 이렇게 또 특수를 맞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네,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특히 이 혼수의 리스트까지 바꿔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기청정기하고 건조기는 이제 뭐 필수 백색가전 반열에 들었습니다. 네. 1인 1청정기 시대가 열렸는데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느냐. 3년 전인 2016년에 청정기 시장 규모가 연간 100만 대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 21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집에다 놔두는 걸 기준으로 그 카운트를 한 숫자고요. 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웨어러블 공기청정기까지 등장을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밖에도 공기청정기 매출이 그래서 한 25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상황이고 비교적 고가인 의류관리기 있잖아요. 예. 이걸 굳이 사야 해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열흘간의 상황을 보면요. 그 전주 대비 그 매출 신장률이 한 30%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마스크 판매량은 매주 최근 열흘 사이에 보면 주가 달라지면서 매주 신장률이 350% 수준이라고 네, 하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영향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위 먼지주들이 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청정기 만드는 회사, 손소독제,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이 5%에서 25% 사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는 이 공기도 사 먹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미 왔습니다. 네. 산소 캔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전년하고 최근 그 열흘 사이를 비교를 해보면 같은 기간에 거의 300%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유모차 안에 아이가 걱정이 되잖아요. 예. 유모차 안에 부착하는 공기청정기 아니면 아이들 목에 걸어주는 공기청정기까지 등장을 했고요. 이 그 코 전용 마스크가 있어요. 네. 노우스크라고 하는데 코 점막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까지 등장을 했고 뭐 식물을 많이 산다 이런 건 예상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예. 파생되는 상품으로는 홈카페 관련 상품들이 꽤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카페까지 나가기에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고요. 또 그 하다못해 레스토랑에 한번 가고 싶으나 가기가 부담이 된다, 공기가 너무 안 좋다 해서 그 밀키트 같은 것들을 사서 집에서 조리하는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 미세먼지 문제가 참 어려운 게 당장 피부에 와닿는 어떤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한데 이 대통령이 어제 주문한 비상한 대책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나온 대책들은 뭐 기존에 제한했던 것들, 차량 제한, 공사 제한, 발전 제한 이런 제한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새로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본 것이 중국 정부와 공조를 해서 예보도 하고 그 인공강우를 통해서 서해 바다에 좀 떨어뜨리고 네. 중국 정부와 공조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이 중국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또 한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공기청정기 놓아야 하고 인공강우에 돈이 들어가면 추경해라.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 접근하는 방식,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 구상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거든요. 이건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이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저가 항공사.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저가라는 말을 상당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세 곳이 어제 면허를 새로 받았는데 언제부터 노선 운항하게 되나요? 최대 2년 안에 취항을 해야 되고요. 1년 안에 그 면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 군데인데요. 플라이 강원, 에어 프레미아, 에어로케이 항공 등 세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제주항공 등 6곳의 저비용 항공사가 있었으니까 이제 9군데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러면 비행기 가격 또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인기 노선의 비행기 가격이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인천까지 올라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비행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더 길기도 했는데 네. 청주, 양양 이런 데 거점 공항을 두겠다고 하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지나친 과당 경쟁은 또 부실 항공사를 불러올 수 있고 그러면 승객 안전과도 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저비용으로 해달라 이게 그쪽 업계의 주장이잖아요. 네. 저가 항공사는 비용이 줄어들 때 안전까지 줄어드는 회사고요.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할 텐데 그러자면 가장 먼저 그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할 겁니다. 네. 그래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예.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